우리 엄마도 나에게 책 읽으라고 하는데 선생님까지 나에게 책 읽으라고 하지 마! 이렇게 했어. 내가 이전 편에서 극성 학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한 어머니가 더 생각나는 거야. 역대급 빌런 엄마였어. 내가 교사 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엄마야. 정말 1등이야. 똑똑이 엄마라고 내가 이름을 이야기할게. 내가 적용육 교사일 때 이야기야. 입학하기 전에 학부모 전체 상담을 다 했었던 한 해였거든. 그래서 입학하기 전이라서 아이들의 얼굴을 미리 보지 못한 상황이었어. 엄마들이 상담을 하러 올 때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했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6살 담임일 때였거든. 엄마와 선생님이 한 20분 정도쯤 상담할 동안 6살 아이들 어떻게 막 돌아다니지. 막 돌아다니고 뒤에서 엄마 머리카락 잡아 당기고 엄마 이제 그만 가자 하고 뒤에서 장난감 다 쏟아엎고 막 난리들도 아니거든. 그런데 주의 집중력 시간이 짧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20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 그치. 그래서 사이사이 엄마랑 선생님에게 말 걸어. 엄마 나 이거 만든 거 봐! 이 정도쯤에 방해는 얼마든지 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방해가 아니라 발달 단계야. 너무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그렇지. 했거든. 그래서 입학하기 전이었지만 대략적으로 아이들 파악이 싹 다 돼. 그런데 하나이가 굉장히 낯설면서도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좀 특별하긴 했어. 어떤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셔. 똑똑아, 엄마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고 있을 텐데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셔. 아니, 남편, 나 진짜 흉내 똑같이 낸 거야. 난 요즘 무슨 생각 드냐면, 교양 있는 척 해서 교양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교양은 그 사람에게서 내는 분위기인 것 같아. 입으로 교양 있는 척 하려고 해도, 마음이 교양이 없는 엄마들은 교양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그 엄마를 보면서 내가 그때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저 엄마 굉장히 이지적이시다. 교양 있어 보이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어색해. 뭔가 이상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본인의 아이에게, 엄마 지금 선생님과 이야기 나눌 텐데 기다려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아이 반응이 더 이상했어. 뭐? 네,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가. 설마.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똑똑이가 좋아하는 책 읽고 있을래요? 했더니 아이가 네 엄마 하더니 진짜 언어 영역에 가서 아이가 책을 보는 거야. 헐. 6살인데. 아하. 그래서 내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엄마가 첫 마디가 선생님 우리 아이 영재 판정 받았어요. 영재 판정 받았다고 남편. 예전에는 영재 붐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 웩슬러 지능 검사만 했던 것 같아. 근데 지능 검사에서 IQ가 조금 높게 나오면 이 아이를 영재라고 판명해주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그런데 아무튼 본인 아이가 어떤 센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센터에서 영재 판정을 받았대. 그래서 본인 아이는 영재래. 그래서 나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본인 아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아, 진짜? 지금의 방세형 같았으면 뭐라고 말할까? 가능하지 않으시고요. 어머니, 그거 안 되시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적용육 교사였거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영재를 내가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나는 그런데 그때 그 엄마에게 당한 이후로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 내가 이론적으로 단단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엄마에게 휩쓸리는 거야. 그 엄마 아이에 대해서는 뭐 내가 할 말이 너무 많다. 우리 상담하는 20분 내내 책을 읽더니 엄마가 우리 똑똑이 이제 책 다 읽었나요? 했는데 그 아이가 아니요 엄마 지금 읽던 이 내용을 멈추고 싶지 않아요. 다 읽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 그런데 다음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상담 순서대로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남편? 멈춰야지. 더 읽고 싶구나. 그럼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우리 책 빌려가서 집에서 읽을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런데 다음 친구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네. 오늘 멈추고 유치원 입학하고 나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멈추고 싶지 않구나. 그럼 다 읽고 가야지. 하시더니 옆에 자리 잡고 앉으시는 거야. 내가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머니 지금 다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대로 진행하세요. 우리는 다 읽고 갈게요. 그러고 나서 다음 어머니가 들어오셨거든. 그 어머니가 너무 당황하시는 거야. 그때 방세영은 정말 무력한 피해자였다니까. 그러네. 지금의 방세영에게서는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아. 어머니, 나가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때 진짜 그런 말 못하던 사람. 그래서 나는 내가 언제부터 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나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힘은 배워야 되겠구나, 훈련해야 되겠구나, 연습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엄마 때문에 나도 당황스러웠지만, 다음 어머니도 피해 입으시는 거잖아. 그래. 끝까지 읽고 가셨다. 진짜?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입학하고 나서 만났는데 아이가 어떻게? 어떤데? 어떨 것 같아? 영재잖아. 그런데 아이가 엉망진창인 거야.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6세 아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은 5분에서 10분 사이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정적인 활동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10분을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왜냐면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 시간이 그렇기 때문이야. 그런데 보편의 평균 아이들, 우리 지안이 같은 아이들도 그냥 10분 정도쯤은 선생님이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꽤나 집중해서 듣거든. 그런데 그 아이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뱅글뱅글 돌았어. 이렇게 돌았다고. 에? 어지러. 남편 나 지금 2바퀴 돌았는데 어지럽거든. 아니, 근데, 상담하러 왔을 때 20분 동안 책 읽다 내가? 나 지금 남편 2바퀴 돌았는데 어지럽거든. 그런데 그 아이는 계속 돌았어. 헐.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천재라 해서 안 어지럽나? 그런데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계속 돌잖아. 그런데 아이들의 발달 특성상 옆에 다른 아이들도 같이 그 아이의 행동을 모방해.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보고 그 영재 아이를 따라서 돌아. 그런데 그 아이는 계속 돌 수 있는데 옆에 아이들은 나처럼 한 3바퀴, 4바퀴 돌고 나면 쓰러져. 그러면 친구들 있는 곳으로 쓰러지잖아. 그럼 아이들 도미노처럼 무너지거든. 그럼 또 아이들 깔깔깔깔 웃고 그러면서 모든 수업의 주의 집중이 다 무너지는 거야. 헐.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께 아이가 계속 수업 시간에 돈다. 그게 천재네. 도는 거 천재네. 그랬더니 엄마의 첫 마디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뭔데? 선생님, 지금 저 웃겨주시려고 하시는 농담이세요? 난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그 대사를 기억해. 헐. 선생님 지금 나 재밌게 해주려고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는 교실에 CCTV도 없었다. 스마트폰도 없었고. 내가 그때 너무 억울했다, 남편. 진짜 돌았거든. 그래서 우리 부담님도 보고, 우리 원장님도 오셔서 보셨다. 계속 도는 거. 그런데 하도 도니까 내가 하루는 아이를 잡고, 똑똑아, 선생님 눈 쳐다보자. 똑똑이 지금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이야기 나누기가 흥미롭지 않다면, 똑똑이는 이 수업 듣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똑똑이가 좋아하는 책 읽고 있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그 똑똑이가 나에게 뭐라고 했게? 또 잊혀지지 않는 대사를 날렸어. 뭐랬는데? 우리 엄마도 나에게 책 읽으라고 하는데 선생님까지 나에게 책 읽으라고 하지 마! 이렇게 했어. 우리 엄마도 나에게 책 읽으라고 하는데 선생님까지 나에게 책 읽으라고 하지 마! 이렇게 했어. 근데 참고로 걔가 나를 너무 좋아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잘 놀아주는 엄마지만 나이 어렸을 때는 날아다녔거든. 나는 어린 시절에 정말 잘 노는 아이였고 개미를 잡아다가 먹던 아이였으니까 유치원 교사 되고 나서 적용육 교사할 때는 체력도 얼마나 좋을 때는 그러니까. 의욕도 불타오를 때고 난 아이들랑 정말 잘 놀아주는 교사였어. 그런데 난 어떻게 놀아주니? 1차원적으로 놀아주잖아. 나는 뭐 놀이를 가장한 학습 이런 걸로 아이들의 놀이의 의도를 사기치지 않았어. 놀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교사였다고. 정말 1차원적으로 담백하고 즐겁게 본능적으로 놀아주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놀아주는 어른을 처음 만난 거야.
엄마가 그전 어린이집도 안 보내셨어. 영재를 해서. 늘 집에서 책 보는, 아. 책 육아하시면서 이제 영재니까 이렇게 키우셨는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놀아주는 어른이 있다고 이렇게 돼서 그 아이가 나에게 열광을 했어. 나를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4월달 정도쯤이 되었나? 우리 그때 당시에 주제가 허브였어. 그래서 허브로 도전 골든벨을 하기로 했어. 허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 후에 제일 마지막 날에 허브로 아이들과 골든벨을 하겠다고 했다고. 그게 주간교육계획안으로 부모님들께 안내가 나갔겠지. 그 엄마가 매일같이 나에게 전화 오셨다고 했잖아. 자기 아이 하루 일과를 나에게 통보 받으셔야 되니까. 그 어머니가 허브 주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흥미를 느끼겠어요. 허브 종류가 몇백 가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와 함께 허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도전 골든벨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 그 엄마는 허브 책을 사서 허브와 허브 이름이 정말 다양하고 외국어 이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외우는 거 엄청 어려워, 남편. 그래가지고 그걸 다 외우고 있대. 자기 아들 허브 골든벨 1등 하려고. 그런데 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니? 아니지? 나 유치원 선생님이잖아. 진짜 그런 지식적인 문제를 냈을까? 아니? 이 허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막 100몇 가지 종류 중에서 이름 쓰는 거 했을까? 우리 반 애들 글자 아무도 모르는데, 비영재아이 말고는 글자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그런 문제 냈을까? 아이들 눈 가리고 먹어보기. 눈 가리고 향기 맡아보기. 손으로 느껴보기. 그래서 한 5가지 중에서 이름 뭔지 그냥 맞추는 거였어. 1, 2, 3, 4, 5 이렇게 팻말 드는 거. 그냥 그런 식으로 재미난 놀이로 골든벨을 했거든. 그래서 그 똑똑이 1등 못했어. 왜냐면 그 아이는 책으로만 허브의 이름을 외웠지 먹어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지는 않았을 거잖아. 하하. 백몇 까지는 외웠겠네. 다 외웠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도전 골든벨 1등 못했거든. 누가 1등 했냐면 약간 엉망진창이 내가 1등을 했어. 막 까불이 있다 애가 허브 내가 뒤에 가학 영역에 넣어놓고 막 다 먹어보던 애들이 1등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 갈 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왜 씨름 대회 1등 하면 주는 금메달, 이렇게 금으로 된 벨트를 채워서 집으로 보냈거든. 그래서 애가 이렇게 걸어. 자기 금벨트 했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다음에도 다른 주제로 우리 또 골든벨 해요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활동이었거든. 그런데 나는 누구 신경 쓰이냐면 그 똑똑이 엄마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전화 와서 왜 본인 똑똑이 아이가 1등을 못했냐, 선생님이 이상한 문제 낸 거 아니냐. 나에게 따질까봐 나 이렇게 조금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전화 오셨어. 나는 공격적인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선생님 대체 어떤 문제 내신 거예요? 문제 유형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따져 물을 줄 알았는데 엄마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생각보다 너무 센스 없으신 거 아세요? 선생님 너무 센스 없으시더라. 이렇게 하시길래 내 문제에 센스 없다고 느끼시나 보다. 막 이렇게 이론적인 거 안 하고 지식적인 거 안 하고 막 먹어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해서 이거 비난하시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뭐라고? 아이 선생님 그래도 1등한 아이에게 메달이라도 하나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아이 메달 없어서 좀 섭섭해하는 거 아세요? 아니? 나 처음에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었는지 아니? 거짓말했어? 그 아이가 집에 가서 1등 했다고 거짓말했더라고. 엄마가 1등 했지? 라고 물어보셨겠지. 이 아이가 1등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1등 했는데 아무 메달이 없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전화 와서 선생님 센스 없다고. 아하.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1등 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때부터 본인이 공격당한다고 느끼셨나 봐. 선생님, 지금 우리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명백한 사실이잖아. 그래서 내가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원장 선생님께 전화하셔서 반을 바꿔달라고 하셨어. 담임을 바꾸라 했다고. 헐. 그런데 왜 바꿔달라고 하셨냐면 저렇게 거짓말쟁이 선생님 밑에서 우리 아이 있게 할 수 없다고. 에?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헐. 그런데 본인의 아이를 다른 반으로 옮겨달라는 게 아니라 내 아이는 이 반을 즐거워하니 담임을 바꾸라 했어. 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니? 나에 대해서 다 아시지. 그리고 우리는 그때 전화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곳이었냐면 엄마가 교무실로 전화를 하면 원장님이 각반 교실로 전화를 연결시켜 주던 시스템이었거든. 늘 그 엄마가 전화가 오면 원장님이 늘 우리 교실로 전화를 연결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입학한 이후로 4월 말이 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했다는 거 원장님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원장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지금 생각해도 우리 원장님 너무 멋있었다. 어떻게? 내가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뭘 알게 됐는지 아니?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나에게 화내면 섭섭하거든. 근데 막 9번 잔소리하고 9번 혼내던 사람이 한 번 내 편 들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맙다. 그렇지.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 한순간에 절대적인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야. 나 거기에 또 충성을 다해서 10년 근무했지.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똑똑이 어머니, 저는 오늘부로 우리 방세영 선생님에게 똑똑이 손을 놓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방세영 선생님은 전체 아이들의 선생님이지 똑똑이만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똑똑이 엄마가 매일 이렇게 전화 올 때마다 지금 제가 나서지 않은 이유는 방세영 선생님은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이니 선생님의 진심이 닿는다면 어머니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지켜봐주고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어머니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원을 그만두세요. 이렇게 됐어. 이야. 그 엄마 어떻게 했게? 호락호락하게 죄송해요 원장님 했을까? 절대. 본인 나가라 했다고 교육청에 민원 넣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이고, 와. 그런데 나는 그 엄마의 문제는 우리 원장님 해결해주고 계셨는데 누구가 가장 마음 아팠는지 아니? 똑똑이. 똑똑이. 아이고. 지금도 나 약간 눈물 날라고 하잖아. 똑똑이가 나를 진짜 좋아했어 남편. 와, 근데 엄마는 왜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엄마 눈에 안 보여 그런 게. 그냥 와. 유치원에서 뭔가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자기 아이가 엄마 나 오늘도 뭐 하고 놀았고 이게 싫은 거야. 그럼 유치원 왜 보내니? 와.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다른 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 그리고 나서 유치원에 와서 나에게 안겨서 이렇게 울었어. 선생님 나 다른 유치원 가기 싫어. 나 선생님이랑 놀 거야. 나 선생님이랑 안 헤어질 거야. 그냥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어. 내가 약간 그때부터 부모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아이들에게만 잘하면 난 좋은 교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이들에게 잘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은 그 부모의 영향력 속에 자라고 있더라고. 그렇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정말 그때부터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때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때 그 똑똑이 엄마를 도와주었다면, 똑똑이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다면, 똑똑이는 나와 함께 행복한 아이가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즐거운 1년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가끔 아직도 후회가 되는 부분이긴 해. 그리고 똑똑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나 사실 똑똑이의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게 있거든. 진짜? 어떻게 지냈대? 얘기 안 할래. 기분 좋은 뭔가 끝은 아니었어. 난 너무너무 마음 아프더라. 그때부터 부모 교육에 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 자, 오늘의 극성 학부모님의 사례를 통해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이 똑똑이 아이는 선생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어. 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해주지 않잖아. 아이들도 은연중에 알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존중하지 않는 교사 밑에서 이 아이는 배움을 시도하려고 할까? 배움을 시도하지 않아.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내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나는 지안이에게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 지안아, 엄마는 너희 선생님이 너무 좋다. 엄마는 너희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 우리 지안이 올해 이런 선생님 만난 거 너무 행운이다. 너무 감사하다. 참 기쁘다. 이런 이야기 매년 하거든.
그래서 지안이는 본인이 정말 좋은 선생님들만 골라서 만나는 줄 알아. 난 이게 사회적인 참조인 것 같아. 부모님이 지금 내 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가늠하는 정도. 우리 지안이는 늘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늘 너희 선생님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야지 이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배워. 맞네. 그런 분 밑에서 배울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의 내용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울 생각이 없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배움을 주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지. 그게 관계야. 그 관계의 첫 시작은 누가 만들어줄 수 있냐면 부모의 해석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내 영상을 보신 분들 꼭 우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시라. 엄마는 너희 어린이집 선생님이 너무 좋다.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 엄마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선생님을 만난 건 우리 인생에서 행운이다. 엄마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무너무나 훌륭하신 것 같아. 이런 선생님 밑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아이 앞에서 의도적으로 하시라.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져서 다른 기관에 가서도 그분에게서 잘 배워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